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부자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 부자 하면은 요즘 최고의 부자가 뭐 앨런 머스크 얘기 많이 하고 있죠.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학교 다닐 때 왕따 당해서 그저 친구들한테 많이 얻어 터지고 또 부모도 이혼하고 또 여러분들 제프 베조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분은 아마존닷컴의 대표인데 이는 제프 같은 경우는 그의 엄마가 10대에 자기를 낳았어요. 18살에. 그래서 결국에는 아빠와 엄마가 오래 살지 못하고 헤어지고 어디 갔습니까? 양아들로 가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빌 게이츠, 그죠? 빌 게이츠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빌 게이츠 역시도 어떻습니까? 공부를 하다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학업을 중단하고, 그죠? 자기가 230조를 20년 동안 기부하겠다. 또 여러분 잘 아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6살부터 장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친구들한테 음료를 팔고 또는 골프장에 가가지고 오비에 떨어져 있는 공들을 다 주워가지고 깨끗이 세척해서 팔고, 그지? 11살에 주식을 시작하고, 뭐 그 외에도 마크 큐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 미국 프로농구 NBA의 구단주, 그다음에 여러분들 트위터의 창시자 잭 도시. 자, 이런 부자들의 여러분들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분들 뭐 친구들한테 얻어 터져야 된다, 뭐 부모가 이혼을 해야 된다, 뭐 이제 학업을 중단해야 된다. 근데 좀 더 건접하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을 제가 답을 준다면은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공통점을 가진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현대의 그죠 정주영 회장이었죠. 그러면 여러분들 떠오를 겁니다. 뭡니까? 자수성가죠. 자기가 자수성가를 해서 조 단위의 재산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이. 그러면 이런 분들이 흙수저에서 그죠 금수저로 갈 때는 뭐가 있냐면 티핑 포인트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들이 말하는 이 티핑 포인트 중에서 제가 가장 와닿는 딱 3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용기예요. 용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할 때 모두 어떻게 합니까? 야, 너 그거 할 수 있겠어? 지금 아무도 안 하는 거. 그러다가 쫄딱 망하면 어떻게 하겠어? 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들 정주행 회장의 의록 중에서 해봤어 하는 이 얘기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 70년대 이 건축 공법이 없던 그 시대에 중동의 시추탑을 만들 때 누가 그 30m가 되는 그 바닷속에 들어가서 하겠느냐고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주행 회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 해봤냐고. 해봤어. 이런 얘기를 했죠. 그죠? 결국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상에서 만들어가지고 가서 박으면 되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용기라는 거는 뭐냐면 꿈을 크게 가지고, 그죠? 시작은 작게 하면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런 용기를 가졌다는 것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약간 신비주의일 수가 있는데 그들은 현금을 자기한테 끌어들이기 위해서 항상 지갑에 돈을 넣어 다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워렌 버핏도 지갑 속에 항상 $400를 넣고 다녔다라는 거죠. 저는 이 2가지보다도 이 3번째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좀 공감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그게 뭐냐면 습관이라는 거죠. 이 습관은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나쁜 습관을 가졌을 때 이거를 고칠 수 있는 게 30-90 법칙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게 나쁜 습관인가를 깨닫는 것이 30일이 걸리고 이거를 고치는데 90일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습관 중에서 나쁜 습관 중에서도 화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실 때 나는 될 수가 없어. 무슨 뭐 주식에서 1000억 자산가가 된다고.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계속 얘기하는 파괴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과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머리키니 얘기했어. 1000만 원 가지고도 1000억 자산가가 될 수가 있어. 이렇게 했던 사람과의 이 그 언어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왜? 이 변화라는 거는 내면에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되느냐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 씨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야 말이 씨가 되면 이거 마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마법이 아니고 과학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 이 뇌와 우리 이 마음의 세계가 어떻게 함께 일치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게 만들어지느냐면 의식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습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부자들은 약간의 천재성이 있습니다. 남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헤쳐나갔거든요. 여러분들 로빈 샤르마를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저도 못 만났습니다. 저도 못 만났는데 아마 저는
한번 만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왜 만나기 어렵냐면은 세상에서 억만장자들만 코치를 하는 라오스리예요.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빈 샤르마가 이 부자들을 많이 만나서 교육을 해보면서 딱 내린 결론이 있는 거예요. 부자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천재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 천재성의 이 변화는 어디에서 오느냐면은 유전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습관에서 만들어지더라 하는 이 결론을 딱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습관을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늘 바꿔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방법과 제 방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거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나이팅게일 그저 2차 대전 때 그 여러분들 뭐 초등학생들도 많이 그 책을 읽었을 거고 그 왜 나이팅게일이 유명하냐면 그 간호사였지만 뭐예요? 적군도 아군도 다 이렇게 그저 끌어안는 그런 어떤 간호사였죠. 그죠? 그 나이팅게일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은 우리는 우리를 너무 가소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평가하느냐면은 남은 되는데 어때요?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물론 귀 기울여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저걸 어떻게 해? 저는 그걸 주식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너희들이나 해. 나는 저거 절대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좀 버리시고 이 방송을 좀 들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냐면은 새롭게 이제 나타났다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기존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 계속 이렇게 좀 수단을 많이 하는데 이 코로나는 우리가 그죠? 코로나19에서 2019년도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정말 우리 많이 힘들었잖아. 그죠? 근데 또다시 이 아시아권에서 이 코로나가 지금 보면은 중국이다, 홍콩이다, 대만이다, 태국이다. 지금 그 홍콩에서는 뭐 30명이 죽었다, 뭐 대만에서는 몇 명이 죽었다, 이렇게 또다시 6월 달에 팬데믹이 오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그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이 좀 등장을 했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 시장에서 이렇게 종목이 하나가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싹 나올 때는 조금 우리가 좀 달리 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코로나 관련한 이 종목들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서 바이오로 연결시키고 뭐 이런 수도 있거든요. 지금 워낙 지금 테마가 없잖아. 그죠? 물론 뭐 원전 관련한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요거를 조금 지켜봐야 된다. 어떤 상황으로 갈 거냐. 이것이 확산이 될 거냐. 그죠? 물론 이제 이 코로나가 좀 확산되면 과거에 했던 그런 흐름대로 지금은 진단 키트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휴마시스라든지 수젠텍이라든지 뭐 랩지노믹스라든지 시젠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돼서 좀 더 심해지면은 마스크라든지 뭐 음악 병실이라든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좀 만들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조금 한번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원전 관련한 종목인데 이번 주에는 지금 원전 관련한 종목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요 지금 이 원전 관련한 종목들이 좀 상승을 많이 했던 부분들은 뭐 미국 시장에 뭐 오라클이라든지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이런 이제 원전 관련한 종목들이 트럼프가 뭐 행정명령에 오늘 24일이죠. 서명을 하는 이런 어떤 이슈들을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어제 보면은 대선 토론에서 봤을 때 각 당에서 조금 약간 차별화되는 그런 에너지 정책이 있단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신재생, 한쪽에서는 원전. 이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솔루션 한번 보세요. 차트를 한번 보라고. 이틀 동안 지금 트럼프가 원전 그 행정명령에 사인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역시 태양광 관련한 종목이 막 급락을 했잖아요. 30%, 40% 이렇게 급락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으로 하나솔루션이 그렇게 실적이 좋아가지고 따블이 가고 저 산으로 갈 것 같은 이 종목이 갑자기 보세요. 거의 30%, 40% 빠져버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시장에서는 이 재료라는 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원전이 트럼프의 입김에 의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뭐 G2 파워라든지 이네들이 새로 나오면서 한전 기술, 뭐 한전산업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뭐 보성 파워텍 너무 많아요. 이렇게 나오는데도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면은 어제 TV 토론에서 봤듯이 어느 쪽이 되느냐에 따라서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쪽이 되느냐. 이제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쪽을 선호하는 당이 되면은 하나솔루션이 올라갈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원전 쪽이 내려갈 거고 또 이 원전 쪽을 가는 쪽이 되면 어때요? 원전이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요 지금 원전 관련한 종목은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소나기는 살짝 피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6월 3일 그죠? 대선이 치르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보셔도 늦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가 가장 핫한 구간이 되지 않겠나. 이제 그 트럼프가 어떻게 하느냐, 그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뭐 갭을 띄워서 움직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또 뭐라고 합니까? 10만 원 간다, 70만 원 간다, 뭐 이 얘기하잖아, 그죠? 항상 주가라는 거는 목표가가 제시되면서 막 떠들 때 그때는 뭐냐면 약간의 조금 여러분들께서 신중하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신규주들이 많이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보통 한 해에 한 200개 정도 상장하거든요. 신규 상장 종목들이. 근데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의 뭡니까? 트레이딩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앞에 아무것도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지표가 과거도 없고 그죠? 현재만 있단 말이에요. 미래도 잘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지표를 볼 때는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어떻게 하냐면 예측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날 만들어져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신규 종목들은 단기로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분봉을 통해서 지지와 저항, 그죠? 그럼 지지와 저항이 생기면서 어떻게 또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뭐 달마 글로벌 같은 경우는 그 뭐 화장품 관련한 거였고, 그죠? 어제 또 인투셀 같은 경우는 뭐 바이오였고, 뭐 오가노 같은 경우 나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신규 종목 중에서 이번 주에도 많이 움직인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서 보면은 뭐 골든돔 그 뭡니까 그 트럼프가 얘기한 그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어디에 지원하겠다 250억 달러를 넣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위성 관련한 종목들도 좀 움직여줬거든요. AP 위성을 필두로 해서 뭐 캔코아라든지 뭐 세트렉 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요런 종목들도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관심창에 올려두고 그죠 이제 시장에서는 시장이 안 좋을 때라든지 시장에 어떤 종목 특정한 어떤 테마가 없다든지 이랬을 때는 지금 고개를 들고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눌림을 잡고 있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치솟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사실 이 CBDC 같은 경우 지역 뭡니까 그 무슨 화폐입니까 그 디지털 화폐 그죠 요런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법안이 어떻게 통과되느냐 이제 사실 요런 부분들은 제가 이 제 밴드에서 그죠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시간의 상한가, 그죠? 그 밴드에 가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시간의 상한가하고 한국정보인증 단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트레이딩을 해야 되느냐면은 이 재료가 이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그죠? 법안이 통과될 그런 시점과 그런 어떤 시기적인 걸 맞춰서 제가 딱 드리고 난 그날 얘기가 나오면서 시간의 상한가 치고 다음날 갭도고 막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세력주라든지 이런 재료 매매에 관한 이런 종목들은 타점이 다 다르다고요. 어떤 거는 제가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재건주 같은 경우는 들고 있어야 되고 무슨 얘기가 나오면 빵 팔아야 되고 어떤 거는 뭐 같이 달라붙어서 사야 되고 어떤 거는 상따도 해야 되고 이렇게 어떤 그 포지션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그는 공부를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에는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이 코너는 그죠? 뭐 여기 나가죠. 제 밴드 그리고 제 유튜브 그죠? 그리고 또 이데일리 TV에서 하는 또 이런 그 유튜브 그죠?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제가 이번 주 밴드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부분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 시간의 상한가 그죠? 뭐 수젠텍도 시간의 상한가 그다음 또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한국정보인증 뭐 시간의 상한가 그죠? 그러면 이렇게 답을 줘도 여러분들이 잘 못하시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보는 그 기준, 차트 그런 걸 보면은 절대 그게 시간의 상한가가 나오거나 그런 갈자리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종목을 거기 밴드에 올려드리고 유튜브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뭐냐면은 아직 여러분들께서 죄송하지만 이 세력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페이크라든지 트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익숙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딱 매뉴얼대로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세력주가 너무 어려워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스탠다드대로 FM대로 딱 이래갖고 이래하면 돈 벌 것 같으면 뭐 세상에 돈 못 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듯이 항상 제가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주식은 남과 가치에서는 절대 남 이상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쟤들이 저렇게 할 때는 그 이면에 뭐가 있는가를 여러분들께서 딱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보면은 큰 코를 다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그 원일 TNI 같은 경우도 주당 2,000원 이상 팍 뺐다가 그죠? 주당 3,000원 이상 막 올렸죠. 그럼 도합 주당 한 5,000원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물론 어제 원전들이 움직이면서 한택이 움직이니까 막 그렇게 같이 움직여줬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세력주라는 겁니다. 세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와 내가 뭐 딱 잘라갖고 손절했는데 어때요? 팍 튀어 올라가죠.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세력주라는 거는 답을 알아야 된다. 그 답은 오늘과 내일 멀리 볼 수는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원일 TNI 같은 경우도 어제 내가 봤을 때 이 선수들이 이렇게 했다면 아 얘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이 상태라면 내일은 어쩔 수 없이 밀었다 하더라도 땡길 수 있을 거야.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력주는 멀리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과 내일 그죠? 또는 다음 날 이런 정도로 보는 거지. 지금 막 여러분들이 막 두산 에너빌리티 간다고 막 목표가 얼마 진짜 그 어리석은 겁니다. 한 번 당했잖아요. 에코프로 10만 원에서 150만 원 갔을 때 지금 물론 액분했지만 500만 원 간다, 1,000만 원 간다.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세력주라는 거는
그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명심해야 되고 제가 오늘 그래서 저 유튜브, 제 밴드 그게 또 여러분들께서 오시면은 제가 매일 이제 종목도 알려드리고 뭐 이런 종목이 수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하니까 좀 도움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그저 받기보다는 거기에서 일부를 받는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한 그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시간에 상한가 2번을 드렸는데요. 2종목이나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나는 분명히 이 제 밴드에 오시면은 1000억 자산가에 가는 지름길을 찾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먼저 거기 와서 이 종목들을 보면서 이걸 방법을 알아야 돼요. 방법을 알고 그다음 단계 이렇게 그저 단계별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세력주에서 팔방미인은 뭐예요? 모든 것 다 잘하는 거잖아, 그죠? 제가 팔방미인 같지 않습니까? 이 팔방미인은 여러분들이 어원을 이거 뭐 중국의 사자성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팔방미인이라는 거는 일본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근데 다 잘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력주가 팔방미인이 되려면 다 잘해지려면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면은 여러분들 무조건 막 종목이 나온다고 막 이렇게 움직인다고 걔가 돈이 되는 건 아니에요. 뭘 봐야 되느냐면은 사이즈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이즈를 봐야 되느냐. 늘 얘기하지만 거래되고 돈이 들어와야 돼. 돈이. 여러분들은 돈이 뭐 400억, 500억 지금 처음에는 이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이 상한가를 칠 때 뭐 400억, 뭐 50억 이렇게 해갖고도 막 상한가를 막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떠냐면 규모가 사이즈가 작은 거예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막 매일 1조, 지난주 금요일도 1조 3천억, 돈 안 들어와도 뭐 9천억, 뭐 1조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죠? 그러면 어떠냐면은 그게 큰 거예요, 재료가 크면서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안정성이 있고 돈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은 어떠냐면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좀 테마를 이룬단 말이에요. 테마를. 자기가 가면서 다른 밑에 있는 그저 부하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규모를 갖추게 돼요. 그럼 그 갖추게 됐을 때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면은 상한가가 나와요. 그럼 상한가가 나오는데 상한가라도 아무 상한가나 여러분들께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거래 대금이 약하고 상한가 잔량이 막 그저 금방 막 쏟아질 것이 뭐 4만 주, 뭐 5만 주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상따를 해도 크게 여러분들께서 다음 날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 상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한가를 탁 잡는 거. 다음 날 갭을 뜨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상한가를 잡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한가는 어떤 상한가가 돼야 되느냐 하면은 상한가도 그저 딱 이렇게 빨리 들어가야 되지만 상잔량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북하게 좀 쌓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상한가 잔량을 너무 많이 쌓아가지고 흠횟수로 막 하는 것도 있지만 여튼 상한가 잔량은 작은 것보다는 많이 쌓아준 것이 다음 날 갭을 뜨거나 또 뭡니까 가속도의 법칙에 의해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팔방미인 조건에 들어가는 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재료. 그래서 이 재료가 얼마나 크지 않는가에 따라서 돈이 들어오는 규모가 다르다는 것과 그리고 테마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상잔량을 어떻게 쌓아줘야 된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두산 에너빌리티거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뭐 BHI도 실적이 좋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뭐 한수원과 관련된 이런 뭐 소송건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 이 원전도 뭐 원전 하나 짓는데 뚝딱 뭐 1년 만에 이래 짓는 게 아닙니다. 신재생 에너지처럼 뭐 태양광이나 이런 거 그런 게 아니고 이 원전을 하나 짓는데 10년이 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원전 산업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지금 뭐 그저 수출 규모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는 100%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세력이 없이는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날 또 지금 보면은 여기서부터 지금 제가 봤을 때 좀 불안불안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왜? 재료는 지금 요 밑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끌고 왔고, 그죠? 그 뭡니까? 규모도 커. 대금도 많이 터져. 근데 호가창에서 봤을 때 여기서부터 불안하다는 게 뭐냐면은 팔고 싶어 하는 매도 주체가 이거를 팔아야 되는데, 그죠? 받아주는 그 주체가 좀 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내가 보는 감이죠, 감. 그죠? 그러니까 그 호가창을 보면서 그 보는 그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어제 아쉬웠던 거는 뭐냐면 이 주가라는 거는 어느 정도 밑에서부터 이만큼 상승을 이렇게 했잖아요. 하고 나면 뭐냐면 어떤 파이널 게임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 파이널 게임은 안 나왔어요. 어제 만약에 얘가 15%라든지 파이널 게임을 쫙 당겼다면은 좀 팔아주면서 그런 부분인데 그런 모습을 갖추지 않았다라는 거는 또다시 뭡니까? 여러분들을 올선이 닿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인 작전을 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시장의 팔방미에는 맞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조금 그죠? 또 이제 선거도 있고 또 어떻게 결정이 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께서 신중한 좀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면은 저항과 지지, 그죠? 저항을 뚫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지가 되잖아. 어제도 보면은 4만 원 저항, 4만 500원, 4만 1,000원 이렇게 저항을 팍팍 뚫으면서 그것을 지지를 만들었잖아. 그죠? 그 콘크리트 벽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저항을 뚫고 다시 또 지지를 하고 하느냐면은 다음에 그게 주가를 떨어뜨렸을 때 더 이상 그죠 좀 단단하게 거기서 어떤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G2 파워 같은 경우는 이 G2 파워는 뭐 매각이 되었다 그죠 뭐 그런 어떤 얘기 나오면서 지분 매각이죠, 그죠? 그리고 뭐 액침냉가 뭐 다 갖다 붙입니다. 이제 이 뭐 하여튼 주가라는 거는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어떠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료를 계속 갖다 붙이거든요. 그래 갖다 붙여야 뭐냐면 개인들이 이제 뭐 거래량도 트고 돈도 막 트잖아요. 그래 개인들이 어떻게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G2 파워 같은 경우도 이것도 상당히 끼가 많았던 종목인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와 마찬가지로 지금 팔방미인이 될지 안 될지는 이 라인에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 이 움직이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조금 독특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 원전 관련한 종목은 이번 주, 다음 주죠. 그죠?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권 주자가 원전을 강조하는 대권 주자가 됐어. 그럼 이거는 뭐 덩실덩실 날아가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해? 점을 쳐야 돼, 점을. 하나솔루션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딱 놔두고, 그죠? 한쪽이 가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내려갈 것이고 한쪽이 그러면 하나솔루션은 상한가를 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을 한번 잘 쳐보십시오. 그거는 뭐 뚜껑은 열어봐야 되니까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원전 관련한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신재생은 뭐냐? 이미 신재생 에너지는 총을 맞았잖아요. 총을 맞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총을 맞지는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대선주들 이번에 보세요. 그 단일화 한다 해서 안 됐을 때 어떤 일정 실험 하한가 2방 맞았지요. 그러니까 이 대선주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둬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전이 그런 거와 연관되어 있지 않고 어떤 정책과 무관하게 움직인다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그런 부분이 이슈가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촉각을 곤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식은 그때그때 다르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 자, 다우지수. 자,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사실 보면은 이 트럼프가 그죠? 패권 지금 1945년 2차 대전 이후에 거의 80년간 미국이 지배했어요. 그 사실 그 전에는 누가 지배를 했죠? 영국이었잖아. 그죠? 그 영국이 뭐라고 미국한테 그 뭡니까 키를 넘겨줬냐면 야 이번에 전쟁할 때 너가 돈 많이 썼잖아. 너희들이 전략도 좋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이 패권을 잡게 됐죠. 근데 지금 보세요. 트럼프는 자국 위주로 하는 거는 뭐예요? 패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패권을 포기하면서 그럼 누군가는 1등이 돼야 돼. 근데 도저히 중국이 1등하는 꼴은 못 보겠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중국한테 뭘 합니까? 규제 풀어라, 뭐 금융 풀어라, 뭐 풀어라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또 중국이 풀었습니다. 금융도 풀고 뭐 이렇게 풀었지만은 그래서 이 지금 이 다우지수도 상당히 지금 위치가 그죠? 그냥 딸막딸막한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지금 해드리는 그런 트레이딩 방법 내가 오늘 사서 오늘 수익 내고 뭐 짧게 하루 이틀 보는 그런 어떤 전략을 펼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대선이 끝나고 나면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뭐 주한미군 어제 뭐 4,500명을 어디에 보낸다고 과함으로 보낸다고 뭐 철수하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막 나오잖아. 그죠?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트럼프가 왜 저런 전략을 쓸까? 그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는 그죠? 북한과 어떤 북미 수교를 원하는 건 아닌가?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잖아. 남한의 주한미군 내 좀 이렇게 좀 없애줄 테니까 너가 뭐 핵 인정해주고 그렇지만 더 이상은 만들지 말고 이러면서 뭐 이렇게 뭐 수교하자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물밑 작업들이 트럼프가 지금부터 서서히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트럼프가 싫어하는 나라들이 좀 몇 개가 있어요. 대만도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만도 싫어해. 뭐 한국도 그래. 그죠? 일단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지라는 거 있잖아. 그죠? 이 지지와 저항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지와 저항은 한 끗 차이기는 하지만 저 지지가 그죠 방향성을 정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저항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그 지지를 뚫어야 되니까 또 저항이 되고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바닥이냐 위에서냐 어디서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렇게 좀 머무르고 있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 역시도 지금 보면은 어느 라인에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미국 시장은 이렇게 막 자꾸 뭐 이렇게 막 처박을 그죠 이렇게 그 어떤 빌미를 찾으려고 한다. 거기에서 물론 지난주에 뭐 미국 강등 이런 얘기 나왔는데 하락은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어제 지금 저게 목요일까지니까 시장이 좀 내렸어요.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지에서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장 역시도 지금 어떠냐면은 이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어요. 역시 우리 시장도 여기에서 이거를 뚫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모습인데 저는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수익 구조를 형성해주는 물론 지금 하루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뭐 6조, 7조 막 이렇게 안 들어올 때는 5조 막 이렇게 들어오지만은 그래도 이 코스닥 시장은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메인 종목은 아니어도 매일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 학습을 좀 잘 해두시면은 매일 돈을 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주식을 많이 사놓고 매 밤마다 고민하고 주식이 오를까 내릴까 그런 걸 걱정하느냐 이거죠. 이 주식 시장에서는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도 왜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 그거 활용해서 돈 벌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잘 활용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은 주도주가 없어요. 지금 뭐 원전 움직이고 있지만 이 원전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관련한 종목이 탁 나왔다라는 거.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은 시장이 좀 안 좋거나 이럴 때는 바이오들이 좀 움직일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들 다 보면은 다 재무제표 안 좋습니다. 당장 내일 뭐 간속에 들어가도 뭐 전혀 거하지 않는 애들이 좀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신호탄을 딱 뭘 땡겨줬냐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인적 분할은 뭐냐면은 그 인적 분할한 기업에 그죠 그 뭡니까 주식을 이 주주들에게도 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 인적 불알이. 그렇지만 이렇게 물적 불알은 어때요? 좀 약간 우리가 좀 표현을 속되게 하면 좀 쓰레기 기업이잖아요. 지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약간 신호탄을 딱 땡겨주면서 그죠? 이 바이오들이 지금 탈모, 그다음에 코로나 막 이렇게 좀 자꾸 이렇게 좀 과거에 움직이다 뭐 비만은 좀 움직였지만 비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싹 움직이고 있고 또 지금 CMO 관련해서 그죠? 이런 종목들도 뭐 서린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살살 또 지금 움직인단 말이에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해서. 그러면 이 CMO 관련한 것들도 이 미국 사회에서는 이 CMO 관련한 이런 부분이 가장 우수한 나라가 어디냐면 우리가 인정해줘야 돼. 중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그게 중국이라는 거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너지를 우리나 일본이나 요렇게 좀 그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요 바이오 종목들도 우리가 조금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시장이 개별 장세로 움직이고 있지만 더러 종목들이 하루에도 폭이 그죠? 뭐 기본 팍 땡기면 10%거든요. 하루에. 예. 여러분들 뭐 저 그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소 시장에서 10% 수익 내려면 뭐 천년 만년 들고 있어도 안 나는 거 천지지만은 코스닥 시장은 기본 탁 당기면 10%, 20%, 30% 밑에서 쭉 빠진 거 쫙 당기면 10%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코스닥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활용법을 찾을 것인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 시장 지수에 대해서는 너무 여러분들께서 민감해할 필요는 없다. 코스닥 시장은 어떤 종목을 선택하고 오늘 메인 종목이 뭐고 오늘 주도주가 뭔가 이거를 찾는 여러분들이 발굴하는 그런 연습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코스닥 시장은 나는 돈밭이라고 보거든요. 하루에 6조, 7조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거기서 여러분들께서 좋다 이거죠. 100만 원, 뭐 우리가 짧게 보자 이거죠. 100만 원, 200만 원, 뭐 돈 10만 원 수익 못 내겠습니까?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고 물론 거기에서 움직이지 않는 종목과 움직이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움직이는 종목을 찾았을 때는 충분한 수익 구조가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면은 제가 여기서 드리고 나서 그죠? 다음 날 바로 그죠? 27%, 뭐 20% 이렇게 막 급등한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뭘 배워야 되느냐면은 워렌 버핏의 매매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워렌 버핏 하면 지금 이제 94살인가? 그죠?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에서 뭐 제시리버 모라든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이제 전설적인 인물들은 물론 이제 제시리버 모 같은 경우도 뭐 단타의 기재고 뭐 하루에 그죠? 레버리지 써가지고 막 1조도 벌고 막 이래 했잖아, 그죠? 그렇지만 그는 어때? 끝이 안 좋았잖아. 끝이 자살을 했잖아, 그죠? 사람이 이렇게 돈이 들어왔을 때 이 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갑자기 돈이 막 이 조 단위가 뭐 내가 돈 100만 원 있다가 막 갑자기 돈이 조 단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관리라는 게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래서 그는 뭐요? 뭐 술도 마시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망가진 상태고 기술적으로 뭐 해가지고 그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관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비해서 자기 회사 버커스 하웨이 같은 경우도 절대 확장하지 않고 딱 그죠?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뭡니까? 이 주식시장에서 전설적인 인물로 지금 남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자기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이제 그걸 했지만 은퇴를 했지만은 이 워렌 버핏의 매매 방법은 뭐냐면은 코끼리 사냥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대표님 뭐 내가 코스닥 시장에서 빨리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코끼리 사냥법은 뭐냐? 코끼리를 한 마리 잡으려면은 그 금방 이렇게 총 쏴갖고 죽을 것 같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걔들은 무리를 지어서 있기 때문에 혼자서 떨어져 나와 있는 그 코끼리 한 마리를 잡으려면 각도도 맞춰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엄청난 시간을 소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기다립니까?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는 워렌 버핏은 자기가 주식을 사면 한 번 사면은 뭐라고 했죠? 10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했잖아. 걔도 약속을 어긴 것 있어요. TSMC 거기 뭡니까? 주식 사가지고 1년도 안 돼갖고 셀이 팔았잖아요. 뭐 왜 팔았겠습니까? 이런 정보력이겠죠. 중국이 대만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보력이 있었으니까 그때 5조를 박아가지고 그대로 바로 회수했지 않습니까? 한 달 만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그의 그 투자 방법은 대부분 코끼리 사냥법이다. 이 코끼리 사냥법은 어떤 투자자한테 어울리느냐면은 풍부한 자금력.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난 돈도 작아요. 그리고 나는 기다릴 수도 없어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저는 세력주도 있잖아요. 충분히 코끼리 사냥법이 활용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은 10년이라면 코스닥에서 코끼리 사냥법은 2일, 3일 적어도 한 일주일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어떤 그게 돼야 된다라는 거. 그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풍부한 자금력이라는 거는 워렌 버핏만큼 풍부한 자금력이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밖에 없어. 그럼 1,000만 원밖에 없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2천만 원 가지고도 3년 안에 뭐 4억 5억 되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제 유튜브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밖에 없으면 여기서 풍부한 자금력은 워렌 버핏 만큼 못한다면 뭘 내려놔면 되겠습니까?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그래 좋아 나는 한 종목당 500만 원만 살 거야. 아유 그 500만 원 사가지고 무슨 돈이 돼. 2천만 원이라는 자금 내가 투자한 금액 500만 원이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엄청난 수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이 코끼리 사냥법은 워렌 버핏은 뭐예요? 뭐 70조, 80조 막 이렇게 하잖아. 그죠? 이런 사람들은 이 폭을 최소한 예를 들어서 뭐 5%, 10%만 돼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지만 이 수급 종목은 500만 원만 사도 5천 원짜리 예를 들어서 1000주만 사도 금방 뭡니까? 50만 원, 100만 원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10%, 20%가 금방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부분이니까 와 나는 워렌 버핏처럼 돈도 없어, 시간도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주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워렌 버핏 같은 이 코끼리 사냥법. 그러니까 단축된 코끼리 사냥법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냥 푹푹 자르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보면은 자, MSC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삼양식품을 보면서 근데 그 바란스는 좀 안 맞았어. 삼양식품은 그 자리에서 뭐 그냥 뭐 밀었다 올렸다 이랬지만은 MSC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제가 이날 말씀드렸죠. 이날 27% 급등했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양봉을 3개를 켰는데 이 파동이 나올 거를 알았느냐? 내가 그 전날 봤으니까 쟤는 분명히 저런 파동이 나올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드렸다라는 겁니다. 시가 공략만 해도 아무리 27% 급등했으니까 아무리 못 먹어도 10%를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주고 23% 급등을 했거든요. 제가 왜 여기에서 이날 이렇게 드렸느냐면요. 이 종목이 상한가를 치고 눌림을 이렇게 밀고 나서 다음날 이렇게 당겼잖아요. 눌림을 줄 때 음봉으로 주는 것하고 양봉으로 주는 거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도 약간의 여러분들이 규칙성을 본다면은 상치고 음봉 때리고 양봉 때렸으면은 강하다는 거예요. 강하다. 그러면 뭐예요? 한 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거기에서도 기술적으로 뭐예요? 이 앞에 이 벽이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만약에 이 하단부에서 이런 패턴이 나온다면 이런 부분이 나오기가 힘들지만 얘가 앞이 다 뚫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하나하나도 야, 저 사람이 이렇게 뭐 상치고 이런 걸 갖다가 뭐 이게 멋이 나오겠노?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수급을 내가 오늘 보고 내일 보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자꾸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삽니까? 차트 보고 사잖아. 아, 요거 뭐 차트가 예쁘네. 뭐 요거 좀 사날까? 샀어. 갑니까? 안 가잖아.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수급을 잃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음 주에 뭐를 좀 볼까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신재생 에너지. 그래서 딱 신재생 에너지하고 원전은 뭘 하는 거예요? 시소를 탑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 한 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 그럼 원전 관련한 종목을 갖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대선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엄청나게 촉각을 세워야 되고 안테나를 저 위에 띄워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차 또 잘못하면은 한 방 맞을 수 있다니까.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가져 나왔느냐? 다음 주까지는 괜찮다 이거죠. 선거는 6월 3일이니까 6월 2일 전까지는 괜찮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여러분들께서 결정해야 되는 날은 언제다? 6월 2일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주에는 뭐요? 이제 활발하게 막 움직이겠죠. 어떤 그런 흐름에서. 그래서 이 에너토크 같은 경우가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힘이 부족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팔기 위해서 에너토크를 상치고 그러면서 태성이 나오고 막 이렇게 나왔거든요. 한신기계가 나오고 이렇게 막 뭡니까? 겉다리가 막 나오는 거는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하루에 거래대금이 1조 3천억입니다. 얘들은 1,000억도 안 돼요. 그럼 얘들 몇백만 원, 몇백억 들여가지고 상한가 때려나면 어때요?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원전 아니야? 그럼 이거 내가 못 샀으니까 이거 뭐 이 두산이 지금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이거 뭐 10만 원 가겠지, 20만 원 가겠지, 막 이렇게 막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띄우는 그런 어떤 뭡니까?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 수입만 내고 나오면 되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멍석을 깔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된다. 이 KCT 같은 경우는
CBDC 있잖아, 그죠? 디지털 화폐, 그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이 디지털 화폐도 지금 보면은 상용화 되려고 지금 뭐 10만인가 이렇게 하여튼 뭐 모범 그걸 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렇게 하면서 또 뭐가 많이 움직였냐면은 뭐 양자 컴퓨터 관련한 뭐 그런 종목들도 좀 같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미국 시장은 양자 컴퓨터 저번에 젠슨왕이 무슨 말해가지고 뭐 양자 컴퓨터 완전히 뭐 그저 하한가 치고 뭐 난리를 쳤는데 또 뭐 싹 달라지죠. 이렇게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그때 다르고 립 서비스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되기 때문에 너무 목숨을 걸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변화되는 거에 내가 순응하면서 빨리 따라가야지. 그냥 무턱대고 이거 얼마 갈 거야. 그거 진짜 힘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당한 게 뭡니까? 2차 전지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당하려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께서 촉각을 세워야 된다. 자, 이 태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태용이라는 종목도 이게 지금 원전으로 딱 움직이는 그런 어떤 패턴인데 제가 여기 가져왔던 부분은 뭐냐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다음 주까지는 그죠? 이번 주하고 다음 주 6월 2일까지는 그래도 얘들이 어떻습니까? 팔기에서도 뭐 하든 띄우든 그죠? 펌프질을 하든 어쨌든 원전이 좀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는 매매 방법은 조금 여러분들께서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 눌림, 바로 뜨느냐, 여기 눌리느냐, 그럼 하루 눌리느냐, 이틀 눌리느냐, 그런 눌림목. 그럼 눌림목이 다 맞아 떨어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상을 치거나, 제가 그랬잖아요. 눌림은 긴장대 양봉, 거래량이 트거나 테마가 형성되거나. 그런 어떤 형태에서 눌림이 갖춰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한신기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신기계도 지금 뭐로 지금 움직이느냐면은 테마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만약에 얘가 이제 한신기 같은 경우는 얘는 테마로 움직이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아직 그렇게 고점이 아니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좀 높은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낮은 자리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타격을 받기보다는 또 이 한신기 같은 경우는 뭐 또 다른 걸로 뭐 또 갖다 붙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밑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역시 이는 눌림 자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텍시스인데 요 종목 역시도 보면은 그림은 아주 멋지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들은 요거는 순전히 보면은 좀 약간 세력주의 그런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거든요. 호가창도 좀 얇아요. 물량도 통통통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서 올려드리는 종목들은 뭐 그렇게 어려운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참고해서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이게 변화에 대해서 되게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지금 주식으로 고통받으시는 분 너무 많습니다. 뭐 안 봐도 저는 뭐 비디오니까. 그러면 이 고통이라는 걸 왜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하자마자 막 돈을 막 1,000억씩 막 벌어.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없다는 거는 절대 그 사람한테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고통을 주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변화하라는 거죠. 뭐가 되도록 1,000억 자산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름길을 갈 수 있는 변화를 주라는 거죠. 결국 이 고통은 변화가 주는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메시지, 편지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오늘도 그저 좀 이렇게 집에서 그저 막 주식 때문에 이렇게 골머리 썩히지 마시고 밖에 싹 나가서 바람도 좀 쐬고 그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잘못된 습관은 뭔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